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른들을 위한 심리 수업. 그래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입니다. 저자는 다카하시 가즈미, 옮기니는 이정환, 출판사는 나무생각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발달이란 자신의 내부에서 좀 더 자기다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작업을 중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래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책 속의 스트레스와 인생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와 인생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스트레스는 나쁜 것일까? 우리는 스트레스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가 찾아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누리려면 생활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생활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스트레스의 계기는 외부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런 계기가 모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시의 심리 상태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각자의 내면 상태에 의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일대 정신과 교수였던 데니얼 프리드먼은 스트레스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와 마음이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증상이며 위험을 판단하고 반응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위험에 대한 인지이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다. 이러한 인지는 그 사람의 기질과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데니얼 프리드먼. 즉, 스트레스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으며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상냥해졌다고 느꼈을 때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이라도 피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같은 현상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롤러코스터에 올라타게 된 아이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롤러코스터가 스릴을 즐기는 놀이기구라는 사실을 알고 올라탄 아이는 다음날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랑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 결과 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에 다양한 물질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스테로이드 등 몇 종류의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불안감이 상승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손발이 떨립니다. 이런 신체 변화를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신체의 자동적인 반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련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중추신경계를 통해 즉시 온몸으로 전달되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같은 사건이라 해도 스트레스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련의 신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사건을 바라보는 눈. 일상생활은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아침 식사, 출퇴근, 거래처와의 상담, 서류 정리, 전화, 점심시간, 회의, 저녁의 여가 활동, 텔레비전 시청. 우리는 매 순간을 끊임없이 해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해석이 고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특별한 즐거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또는 즐거움이라고 느낍니다. 이처럼 해석이 고정되어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차이는 있지만 일상생활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사건의 연속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끊임없이 중첩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건 하나하나에 늘 긴장 상태로 반응하는 사람은 퇴근 무렵이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는 만원 전철에 시달리며 녹초가 된 모습으로 간신히 집에 도착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일이 끝나도 아직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귀가 전에 스포츠 클럽에 들르거나 취미 활동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체력 차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스트레스뿐 아니라 인생의 시간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시간이 흐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 긴장된 시간만이 흐릅니다. 지금 눈앞에 당첨된 복권이 한 장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첨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가 엄청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복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단순한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첨 복권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흘러 지급 기간이 지나버리면 정말로 종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당첨 번호라는 정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생산성도 없는 몇 개의 숫자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 정보의 근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복권의 번호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차이뿐입니다. 지식과 그에 근거한 해석이 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당첨 복권의 해석과 유사한 일을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고 그것을 활용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으면 같은 인생이라도 훨씬 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고루한 해석만 하다 보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해석의 차이에 따라 똑같은 인생을 풍요롭게 보낼 수도 있고 빈곤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자신이 적용해온 해석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과 사회, 인생을 재조명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결과로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가치관을 획득해 정신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 관점에서 보는 해석의 의미. 먼저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발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발달에 관하여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한 사람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입니다. 그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발표하면서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정신 발달을 8단계로 구분하고 인간의 정신이 일생을 통해 발달한다고 제시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정신 발달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아 정체성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 정체성을 실현해가는 과정이 정신의 발달입니다. 일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의 전체적인 모습은 20대에 대부분 완성됩니다. 이때까지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고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자각하고 그 역할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합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에 성공한 사람은 어른으로서 안정된 정신을 획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발달은 사춘기에 멈추어 버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자신의 역할에 혼란을 느끼고 고독감이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획득한 자아 정체성은 더욱 연마되고 정신 발달의 최종 단계에서 자아 통합 단계라고 불리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과 스스로에게 만족을 느끼고 죽음까지 포함하는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게 됩니다. 한편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인지발달 이론을 수립한 장 피아제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인간은 어떻게 복잡한 개념 조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논리학의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피아제는 인간의 발달을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성인기의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즉, 언어를 이해하기 전의
영유아기 단계부터 수많은 말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아동기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보다 추상적인 말을 조작해 복잡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성인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인간은 성인이 되어 추상적 논리적인 말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타인과의 관계,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 인생, 죽음, 사랑,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말은 아이들이 다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20대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추상적 논리적 사고 능력 덕분에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복잡하고 변화하기 쉬운 섬세한 감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정신적 발달입니다.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을 실현해가는 발달 과정을 8단계로 구분했고, 피아제는 개념을 조작한다는 사고의 측면에 주목해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각 단계의 구분 방식이나 키워드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정신적 발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20살쯤까지 거의 완성된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저서에도 영유아기나 사춘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성인기 이후의 정신적 발달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이전에 인간이 경험하는 커다란 정신적 발달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릭슨이나 피아제뿐 아니라 프로이트를 비롯해 발달 심리학을 연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발달 심리학의 주요 주제는 사람은 어떻게 성인이 되어가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학의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 인생 후반의 성숙한 인간을 연구의 중심으로 삼은 소수파의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에이브러함 매슬로입니다. 매슬로는 사람이 성장해 평균적인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진 것은 평균적인 성인을 뛰어넘는 소수의 성인들, 인생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슬로의 말을 인용하자면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들, 즉 자신이 갖추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해 밝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른 성인과 차이점이 있다면 평범한 사람의 능력 또는 힘을 꺾어버리거나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슬로는 보통의 성인은 자기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신적 발달과 성인의 해석. 나는 이 책에서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의 정신적 발달에 관하여 해석이라는 말을 주요 소재로 사용해 논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먼저 인간의 정신적 발달이 무엇인지를 해석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적 발달이란 태어난 이후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단계를 거쳐 획득하는 각각의 발달 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세상과 자신에 관한 해석이다. 우리는 태어난 이후 단계적으로 정신적 발달을 거쳐 성인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변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발달 단계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성인기의 5단계로 구분할 때 각 단계에는
저마다 특징적인 세상과 자신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획득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 영아기로부터 유아기로 옮겨가고 나아가 아동기,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됩니다. 성인과 영아의 정신적 발달의 차이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영아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은 어머니의 유방에서 전해진 부드러움과 모유가 가진 따뜻함이며 자신은 그 부드러움과 따뜻한 감각을 갖추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영아는 이렇게 좁은 세상과 한정된 자신의 내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영아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좁았던 세상은 유아기, 아동기로 성장하면서 점차 넓어집니다. 어머니 이외의 타인을 인식하고 동료를 알게 되며 다른 대상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상은 더 이상 자신과 어머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세상은 더욱 넓어지고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넓어진 세상은 30살 정도에 완성되고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안정된 해석을 갖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갖게 된 완성된 해석을 이 책에서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신과 세상에 관한 해석, 즉 성인의 해석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 그렇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획득한 성인의 해석은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침대, 살고 있는 집, 도로, 시장, 교통수단 등의 물질적인 존재가 있고 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자신과 가족의 관계, 친구와 이웃사람과의 관계, 회사 조직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물질적인 존재와 인간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존재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존재와 인간관계가 나의 기분 변화나 사고방식의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와는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건 싫어하는 것이건 두 가지는 항상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객관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존재와 인간관계라는 두 종류의 객관적인 존재에 의해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성인의 해석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란 무엇인가요? 성인의 해석에 의하면 자신이란 물질적인 존재와 인간관계라는 객관적인 존재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 두 가지의 존재에 의해 지탱되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에게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고 회사로부터 일을 받고 정부로부터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하나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또 자신의 침대,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자신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전철을 이용하는 식으로 물질적인 존재에 의해서도 유지되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이것이 성인의 해석으로 보는 세상과 자신입니다. 한편 우리는 각각 직업, 가족, 거주지, 태어난 해가 달라도
자신과 세상에 관하여 공통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해석이 근거로 삼고 있는 두 가지 객관적인 존재, 즉 물질적 존재와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의 토대 위에 서서 자신과 세상을 해석하는 우리 성인들은 결과적으로 그에 관하여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가치관이 바로 성인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인이 갖춰야 할 예의를 이해하고 있다거나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거나 친척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중요한 업무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식의 다양한 판단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서로 인생을 원만하게 보내기 위한 공통 규칙이며 성인으로서의 예의이고 인간관계입니다. 성인끼리 주고받는 이러한 안목의 양해를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공통의 해석을 획득하고 실천 방법을 갖추게 될 때 성인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